2022년 3월 18일 한국뉴스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세바 메디컬 센터는 16일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자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백신 4차 시험 접종의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은 가운데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최고령 MC 송혜 씨가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오늘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송혜 씨는 3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코로나에 확진됐다. 다행히 그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정준하와 방송인 박경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준하는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 이날 예정돼 있던 MBC 예능 놀면 뭐하니 녹화에 불참했다. 정준하는 놀면 뭐하니 외에 라디오 정준하, 신지의 싱글벙글쇼 유튜브 방송 정준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림은 17일 영화 스텔라 제작 보고회에 참석한 뒤 감기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스텔라 측은 행사 당시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박경림은 행사가 끝난 뒤 바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림은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일주일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택 치료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코로나 정점 시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62만여 명 중 약 7만 명은 전날 누락된 확진 인원으로 이를 제외한 하루 확진자 규모는 55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유행 정점 시기를 16일에서 22일로 예측했다. 그리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 6천 명에서 37만 2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33일 이후에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 정점 예측 기관과 규모가 빗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이후 17일까지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8만 7천 명대로 정부 예측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 확진자 수도 6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부 예측에 신뢰성이 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100만 명 확진이 현실화될지 우려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정점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18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방역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학부모들의 걱정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을 거부하는 글이 쏟아지며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아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위중증 사망도 발생하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31일부터 접종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정보 계획이 발표되자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부모들의 마음은 복잡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계획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는 등 소아 백신 접종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감자다. 안전성이 아직 검토되지 않은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 글은 17일 현재 1만 127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맘카페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세에서 11세 접종에 대한 다른 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글들과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원 지역 한 맘카페에는 독감 백신처럼 안정화되면 모를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백신을 못 맞히겠다. 성인들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데 혹시 모를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백신보다 아이들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이 아니냐 등의 냉랭한 반응이 쏟아졌다. 춘천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점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주변 반응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아이에게 무턱대고 접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광화문과 용산을 방문해 점검한다.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는 광화문엔 외교부 청사, 용산엔 국방부 청사.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윤 당선인과 인수위 기획조정 외교안보 분과 위원들은 회의를 한 뒤 최종 후보지로 두 곳을 압축했다. 이어 이날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후보지를 살핀 뒤 논의를 거쳐 최종 위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광화문 이전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자 용산도 대안으로 인수위가 추가 검토했다. 현실적 제약은 지하 벙커 등 경호, 부지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됐지만 이긴 당의 지도부도 정권 교체 역할을 다 했으니 지방선거와 새 정부가 발을 맞추게 새로 판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목적이 정권 교체였는데 정권 교체를 했다며 앞으로 지방선거나 또 새로 들어서는 정부와 함께 여당을 하려면 기존의 지도부는 사퇴하고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국민의당 합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든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합당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이끄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지도부를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표 개인을 찍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권 교체라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만들려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잘해서 못해서 나가라 이런 게 아니다며 특정인을 나가라는 게 아니고 정치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왜 졌는가 백서도 내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려면 정치 경험이 있는 원로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당을 수습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역할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 이 전 지사는 조용히 쉬고 국내에서 쉬기 그렇다면 한 1년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며 견문도 넓히고 충분히 휴양을 취하라고 했다. 청와대 집합에 입맛들인 철없는 탁현민은 17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을 향해 이곳을 집무실로 쓰든 안 쓰든 상관없다. 근데 여기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며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 테니라고 쓴소리를 했다. 야 이놈아 너 돈 많으면 그냥 이 밖으로만 짓거리지 말고. 탁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며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보강되어 온 수백억 원의 각종 시설들이 아깝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각종 국빈 행사의 격조는 어쩌지라고 지적했다. 네가 뭔 지적질할 수준은 되냐 그냥 이제 거기서 나와서 찬바람 맞으며 길거리 노점 수준의 순화하고 살길 바라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일해온 정원 담당 아저씨, 늘 따뜻한 밥을 해주던 식당 직원들, 책에도 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구술해주던 시설관리 담당 아무개 선생님도 모두 그리워질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랄도 이 정도면 용천이다. 탁은 이어 일전에 저도를 반환했을 때 처음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놈들은 뭐 뻑하면 바닐 프레임을 씌우려고 용천 지랄을 떠는데 이제는 다 걸렸거든 참 한심한 인간이여 안쓰럽다. 이놈이 따뜻한 데서 살다가 한 대로 나오려고 하니까 열나 겁나나 보다. 괜찮아 안 뒤져 쫄지마 누가 너 따위 수준의 인간을 해코지 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길 바란다. 탁은 이에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도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안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탁은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지 5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 소요 시간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헉헉이라고 덧붙였다. 거봐 너도 연락 헥헥되며 피똥 많이 쌌나 보구나. 한편 대국민 사기를 친 문재인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으나 2019년 사실상 계획이 무산됐음을 밝힌 바 있다. 이건 무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거라고 보인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지금 청와대는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돌릴 것이라고 언급했었지만 2019년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결국 문재인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쇼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걸 잘하는 게 탁현민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점입가경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이어 최이배 비대위원의 발언까지 내분의 불씨가 되고 있다. 최이배 위원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고 박용진 의원의 이번 대선에 대한 자성 목소리에도 이재명계 의원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년의 국정 운영이 나쁜 정치라는 한 단어로 규정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나만 살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모두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인 최 위원의 언사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내로남불 편가르기 독선 등 나쁜 정치를 하며 국민의 마음을 떠나보냈다고 대선의 패배 요인을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우리 모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사퇴한 당 지도부뿐 아니라 당을 수습하기 위해 나서주신 비대위원들 역시 뼈아픈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런 때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은 내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는 비겁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5년이 공은 하나도 없이 과로만 채워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최이배 위원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냐고도 반박했다. 아울러 최 위원이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사태가 민심이 민주당의 등을 돌린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이지 과도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기승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하다며 틈만 나면 조국 탓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뭐하는 사람인지 열나 존재감 없는 황교익이란 인간은 다들 조국한테 욕을 하니까 자신도 욕하지 않으면 조국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강박 같은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어떤 이는 이재명이 조국 때문에 졌다는 헛소리를 하더라. 작전상 불리하니 조국은 죽이고 갔어야 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재명 패배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투표율을 고려하면 이 고문은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를 흡수하지 못한 셈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계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7인의 멤버인 김병욱 의원은 어디서 이런 계산법을 들고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지율과 대선 투표 모두 기권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해석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정권교체 파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및 초선 의원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방송인 김어준이 앞으로 20년간은 뉴스공장을 더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대해 김어준, 이제 보따리 싸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은 문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았던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기자로 재직했으며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는 지난해 민주당 경선 때부터 시작해 대선 본선에서도 줄기차게 이재명 후보를 편들어왔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앞서 나는 그렇게 이재명 편들기를 하고 싶으면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재명 캠프로 가서 일할 것을 권한 바 있는데 그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를 방임한 것도 큰 문제라며 누차 지적됐지만 이는 시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앞으로 20년 더 할 생각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마치 누군가의 발언을 연상시키는 듯한데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뉴스공장 출범 초창기에는 나도 애청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늦지 않은 지 한참 됐다.
귀중한 아침 시간에 편파적이고 질 낮은 그런 방송을 더 이상은 들을 이유가 없어서였다며 입맛에 맞는 출연자를 골라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면 이젠 공영 매체인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이 아니라 본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다스베이다에서 마음껏 즐기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뉴스공장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로 키웠으니 그의 공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김어준의 역할, 김어준의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람은 있어야 할 때와 떠날 때를 잘 판단해야 구차하지 않은 법이다. 20년 더 운운하는 그런 허황된 망상은 버리고 이제 겸허한 자세로 보따리를 싸기 바란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날로 쌓여가는 고소 고발도 잘 대응하기 바란다. 앞날의 행운을 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3년 넘게 끌어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5사는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 이후 3년여 만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앞으로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완성차 업체들이 5년 10만 킬로미터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 이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및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기아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중이며 한국 GM 등 외작의 3사도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협회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 한 장을 첨부하고는 상품 상태에 사용감 있음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적었다.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의 가격을 일반 새 제품 가격의 수십 배 수준인 5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역대급 중고나라 빌런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판매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자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3주도 안 돼 7,000명 넘는 전사자를 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추산이 나왔다. 뉴욕타임즈는 17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열람하는 1일 정보보고에 담긴 7,000명이란 숫자는 보수적인 집계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뉴스 보도, 우크라이나 측 발표 13만 5천 명, 러시아 측 발표 498명, 위성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탱크 한 대에 탑승하는 인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불타는 러시아 탱크들의 영상을 토대로 전사자 숫자를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러시아 병력은 총 15만 명 이상이고 이 중 1만 4천 명에서 2만 1천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러시아군 중 일반 사병뿐 아니라 장군도 최소 3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날 4번째 러시아 장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상이 이어지자 러시아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정보보고에는 러시아 병사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숲속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사례가 언급됐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군이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자 최근 연방보안국 FSB의 해외 정보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가택 연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신문하고 있다는 것.
러시아 안보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그들은 이번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17일 푸틴을 전범이라고 규정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은 매우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고 교양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고 러시아 연방의 수장이자 우리 국가의 원수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없다며 수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폭격해 온 국가 원수는 이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폭격해 파괴했다고 말했다. 또 약 20만 명의 사람이 즉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행사 참석 후 기자들에게 그는 푸틴 전범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전범 발언은 앞서 미국 상원이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푸틴을 전범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확전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 17일 중국 정부는 군사 지원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14일 루비우 주정부 국방행정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루비우 주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밝혔다. 중국 대사의 이 같은 발언 및 루비우 주정부 관계자 면담은 지난 13일 러시아가 중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나온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해당 보도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중국 대사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이라면서도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라고 명확히 부연했다. 중국 대사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친구 국가라며 대사로서 책임 있게 말하건대 중국은 늘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우주는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접경지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꼽혀왔다. 이에 전쟁 발발 전후 많은 국가 대사관이 이전했고 이런 와중에 중국 대사 역시 루비우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